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과학자와 연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또 한국인 과학자의 수상 가능성은 어떤지 한담대 조만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노벨상 가운데서도 생리의학상은 어떤 분야의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참고로 그 노벨상은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그 과학 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시 30분에 발표할 텐데요. 현지 시간 11시 30분이고요. 현재 그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노벨상 분야에서 특히 이 생리의학상은 그 사람들의 어떤 발견이라든가 또 질병 그런 치료에 가장 기여가 큰 그런 학자들에게 주어진 상이고요. 이런 생리의학상 수상은 그 과정은 그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 캐롤라인 의학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과학자들은 누구인지 또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앞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6명이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3개 분야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제프리 고든 그 미국 와싱턴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제 주로 그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또 생리학, 신진대사, 영양 사이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카스토시 모리 일본 교토대 교수하고 피터 월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데요. 이들은 그 소포체에서 단백질 표진미, 탄짐이 교정되는 메커니즘을 독자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알렉산더 루덴스키 미국 뉴욕 면역학 프로그램 회장이고, 그리고 그 시몬 시카구치 일본 의사과대 교수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같이 한 연구자가 에단 시베치 미국 그 국립보건원 연구원입니다. 예. 이들은 T세포의 특성 및 기능과 전사 인자에 대한 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인이 4명, 일본인이 2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거론되는 분들 모두 정말 뜻깊은 연구 결과를 내놓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 해마다 노벨상 수상 예상자를 발표해서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는 톰슨 로이터가 이번에도 15명의 후보를 발표했는데 예. 여기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 명단을 볼 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간단히 그 톰슨 로이트사 그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 발간되는 유명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를 모아놓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논문들 중에서 가장 그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 보통 최상위 0.01%라고 그러죠. 예. 그 논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누가 많이 인용됐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020년부터 했는데요. 97명 가운데 37명을 맞춰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올해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15명을 그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10명, 예. 일본이 2명, 캐나다, 독일, 스웨덴 1명인데요. 이번에 특이한 점이 아무래도 그 15명 중에서 여성 과학자가 무려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이마뉴얼 그 샤펜티의 스웨덴 교수라든가 제니퍼 다우드라 그 미국 버클리대 교수인데요. 이분들은 상당히 이 수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제 올해에는 한국이 좀 포함되지 않는데요. 작년에는 유령 교수하고 찰스리 교수가 그 한국인 후보자 명단에 포함 들어갔었죠. 예. 이 노벨상은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 17명의 여성에게만 상을 주었을 정도로 여성 과학자의 수상 기회가 적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성 과학자 후보가 늘어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 노벨상이 1901년부터 2014년까지 114년 동안 총 575명이 수상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여성 수상자는 그 17명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리 큐리 여사가 1903년도에 물리학상, 그리고 1911년도에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는 그 노벨 그 수상자 이제
참고로 죄송합니다. 저기가 예. 2009년도에도 이미 이 9명 중에서 그 3명이 여성이 수상한 바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한 해 2명 이상이 그 여성 수상자로 배출된 최초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최근 30년 동안 그 여성 수상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생리의학상 분야 중에서 그 9명 가운데 8명이 지금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6명이 그 여성 과학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올해도 4명이나 지금 예측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보고, 뭐 이러한 점에서는 과학 분야에서는 성별 간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특히 여성들이 강점을 드러내고 있네요. 예, 예. 그렇죠. 또 한국인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유룡 교수와 또 찰스리 교수가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톰슨 로이터 후보자 명단에 들었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는데요. 예. 혹시 올해는 과학 분야에서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적집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예측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2013년도 수상자 중에서 실제 2011년도 예측한 이 과학자들 2명이나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한국인 과학자가 예측 명단에 없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작년에 예측 명단에 들었던 유령 교수라든가 차츠리 교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노벨 과학상에 접근하는 학자들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분들도 충분히 뭐 이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탑 클래스 연구자 한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용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실제 노벨상 수상을 한 학자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인용도가 이렇게 낮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벌써 19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최소한 100년 정도 기초과학 연구 분야가 앞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이미 메이지 시대부터 고등교육, 그다음에 기초과학 연구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86년에 도쿄도를 비롯해가지고 7개 제국대학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1917년도에 리켄이라는 이황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 노벨 확상을 필두로 해서 2010년까지 11명을 노벨 확상을 이제 배출했었죠. 그리고 2001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본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2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를 30명 정도 배출하겠다. 이렇게 2001년도에 계획을 했는데요. 이미 2013년까지 1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초 과학 연구에 투자를 했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 과학에 투자한 그런 역사가 기껏해야 30년, 40년 정도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또는 서양 국가처럼 그렇게 기초 연구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스물화생 이런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자들도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소위 말해서 티어리 빌딩보다는 서양 학자들이 세운 이론을 테스팅하는 이런 티어리 테스팅 쪽에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노벨상에 좀 접근이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일본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왜 100년이나 기초 과학 기술이 앞서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올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해 볼 때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여겨볼 점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4명의 여성 과학자가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여성 과학자가 몇 명 정도 올해 수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올해는 그 우리 한국인 과학자가 명단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은 혹시 뜻밖의 이렇게 한국인 과학자가 노벨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저희가 어떻게 소식을 전해드릴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벨 생명의학상 후보와 전망에 대해서 한남대 조만형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